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대부분 중학생 있고 아까 초등학생도 있던데 아까 단대부중 학생이 정국 어머니 누구세요? 과학토론 했어요 이번에? 안 했죠? 발명품은? 안 했죠? 그쪽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엄두를 예. 예. 올해 작년에 수업했던 포인터가 안 되나요? 예, 뭐 발명품 작년에 오픈반 팀 수업 이렇게 했는데 올해 너무 많이 했어요. 오픈 수업이 25명. 자꾸 31명을 했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31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 아이디어로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렇게 천재 아니에요. 뭐 31명 거로 아이디어를 제가 못 줘요. 근데 이렇게 오픈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애들 머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뭐예요? 이건 작년 거, 이거 올해 거. 이거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오픈 수업이 많이 늘어서 대신 이제 개인 수업보다는 이쪽이 근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다 발등을 찍는 말이긴 한데 오히려 개인 수업이 더 수상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로 느꼈어요. 제 수명이 늘었어요. 애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애들한테 과학 잘라면 하고 발명품 하라고 하면 그냥 뭐 근데 고민하다가 뭐가 있네 이렇게 뭐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적이 아니에요.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래? 수상자하고 똑같은 게 있네 너랑. 그럼 어떻게 좀 다르게 할까? 거기부터 애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그러거든요. 뒤졌는데 어디에서 비슷한 거 있어? 있어야 돼. 세상에 없는 걸 만들겠다. 세상에 없는 탐구를 하겠다. 하지 마. 박사 논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 처음 듣는 거라 잘 몰라서 네. 그런데 오픈하고 팀 A는 어떻게 다른가요? 팀 개인은 그냥 1명, 2명 저랑 따로 시간 잡아서 하는 거고요. 대신 수업료가 비싸겠죠. 네, 과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애들 모아놓고 5명, 10명 8명 모아놓고 애들 8명 모아놓고 각자 검색하고 각자 하면서 제가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구글 독서에 올려서. 그러면 이 오픈반에 그러니까 저희 애가 여기 나가고 싶은데 이 짝을 못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서 팀을 지어주기도 하고. 아니요. 그건 저는 절대 팀은 안 쪄줘요. 10년 전에 한번 했다가 이건 절대 안 하겠다요. 왜냐면 누구든 불만이 생겨요. 그럼 오픈반에 25명이 있다. 그럼 25명이 각각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에 모아놓고는 안 했겠죠. 5명, 6명, 7명, 그다음에 이렇게 네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만약 네. 친구랑 같이 둘이 와서 오픈반을 들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저 팀 개인이라는 거는 시간을 자유롭게 예. 하고 예. 오픈반 그 시간에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뭐 3명이 팀을 짜가도 오픈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예. 거고. 근데 대부분 3명이면 오픈반 필요가 그냥 개인 팀 수업이 나을 거예요. 수업으로. 그다음에 과학토론 작년엔 오픈반이 잘 됐는데 저만이 아니에요. 오픈반이 저만 아니라 이 대치동 전체적으로 오픈반이 잘 안 됐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 학원에서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같이 2017년도에 또 2014년부터 이 일을 했지만 2017년부터 대회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막 30페이지 보고서를 써야 되는 실험하고 그게 예전에는 과학 탐구 토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탐구를 빼고 2017년부터 과학 토론이 되면서 3페이지에 개요서를 쓰는 건데 약간 과학의 냄새가 많이 사라졌고 실험이 없어졌으니까 국어의 영향이 커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그냥 국어 학원에서도 진짜 뭐 아는 애들 다 봐줘가지고 하고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학원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들도 가르칠 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역량이에요. 근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토론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 저예요. 과학자료는 작년에 오픈 수업 17명 했고 팀으로. 그래갖고 제가 고등 생기부 한 거는 뭐냐면 애들 생기부에 어떤 자율활동이든 세특이든 그런데 보고서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갖고 개별 탐구는 저는 중등보다 고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중등 수업이 더 어려워요. 어머니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아까 말한, 요거 수상자가 있는데, 뭐, 서울대 교수님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있어도 따라해도 훌륭해요. 단 조금만 다르게 하면 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그 눈높이가 낮아요. 거꾸로. 중등의 어머니 눈이 더 높아요. 왜? 상 타야 되니까. 고등은 상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입에. 수상 실적이 싹 삭제됩니다. 야, 교내에서 뭐 탐구대 1등, 2등, 뭐, 아예 그냥 삭제돼요. 그런데 중등은 아직도 상상 그래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수상 실적이 입시의 영향력은 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험 특강도 작년에 1년 내내 했던 건데 올해는 중등 실험 특강을 안 했어요. 고등 실험 특강만 3월까지 154명 했어요. 약간 올해 한 400~500명 할 것 같아요. 5월 특강에 대해서 또 하니까 약간 이게 실험과 이런 탐구 쪽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12년 내내. 근데 한때 부침이 있었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모든 대회가 없어졌으니까. 약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비교과, 과학 탐구 쪽을 하시는 쌤들이 다 도망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선택권이 꼭, 우리 시대는, 우리 애들은 AI를 아마 어머니보다 잘 쓰실 거예요, 현재. 애들 수행평가하고 뭐 하는데 막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막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판 애들 보고 타이핑도 못하게 하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야, AI 사용 능력이 그냥 내가 보기엔 기본 역량이 돼버린 거예요. 야, 애들 보면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과학 토론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으로는 요만큼 개요소를 쓸 수 있었다면 AI 역량이 도움을 받아서, 야, 너 좀 되는데, 이제. 근데 그게 AI 없었으면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 조언까지 하면은 점점 훌륭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모든 이 보고서 작성 능력이 상향 평준화 됐어요. 결과물은 그런데 진짜 애들의 역량까지가 향상이 되는지는 다른 얘기예요. 대입 얘기는 아직 우리한테 모르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차피 내신이 1순위예요. 저도 이런 비교과 일을 하지만 내신을 넘어서 요거를 많이 해. 저는 그런 사기는 안 쳐요. 무슨 내신이고 그거죠. 같은 5등이고 5등이야, 정규. 똑같이 내신도 똑같다. 학교가 다르다면 이때 뭔가 생기부의 영향이 발휘하는 거죠. 근데 5등이 1등과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에 딱 냈는데 5등은 합격하고 1등은 떨어지는. 물론 0.01%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그 하나를 가지고 전부를 얘기하면 안 돼요. 뭐 4점 몇 등급이 어느 대학, 뭐 서울의 스카이, 뭐 주요 대학 갔다. 그거는 몇 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사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에서 혹해가지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역량을, 그 학업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얘네들을 뭔가 비교할 때는 세특을 들어볼 수가 꽤 없어요. 이런 때 필요한 게 이제 탐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고, 근데 아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보완적인 게 탐구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해서 거꾸로 내신이 떨어졌다. 커버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쟁은 고등학교 때 보면 내가 5등이면 1등과 경쟁이 아니라 옆에 학교 5등과 내가 경쟁했을 때 그래 합격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뭔가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수행평가를 할 때도 얼마나 자신의 진로 또는 뭐 관심사 거기에 잘 엮어가지고 쓰면 그게 바로 자신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학교 때 해봐야 고등학교 가서 잘하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2 되면 머리 아파 죽으실 거예요. 점점 막 수트 들어가고 막 물리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그냥 됐는데 자꾸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신 선행이 아니라 이런 그 보고서 작성 역량도 키워져야 돼요. 자, 그때 생기부에 이런 개별적 특성이 들어가도록 이제 쓰여지는 게 바로 수행평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네가 알아서 관심 있는 거 해와 수준이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열린 문항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세특은 됐고요. 수행평가 보면 예를 들어서 서양 고전 중에 현재 상황과 비슷한 사례. 답이 없잖아요. 이때 이제 애들이 자기 관심사항 아니면 최신 뉴스 아니면 자신의 진로 이런 걸 엮어가지고 뭔가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최근 연구 중에 관심 있는 분야 찾아서 신소재 사례 조사하고 아이디어 발표하기. 어떻게 보면 약간 발명품 아이디어 대회 또는 뭔가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행평가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학 같은 경우를 제외한, 수학 같은 경우 이렇게 쪽지 시험도 보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과목을 제한 과학과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의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열린문항이에요. 네가 관심 있는 거 아무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 대부분이 애들이 1학년 때는 막 전공하고 엮으려고 그래요. 근데 꼭 전공하고 나는 1학년 때라면 엮지 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좀 폭넓게. 단 2, 3학년 올라가면서 조금 그쪽 관심 가고 1학년 때는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그냥 하면 돼요. 최악의 생기부가 저는 그거죠. 1학년 가정 그다음에 체육, 미술, 음악까지 의대로 도배되는 생기부. 진짜 음악도 막 의대로 써요. 왜? 그래야 된다고 어디선가 설명을 들으셔서. 네,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보기엔 얘는 뭐지? 얘는 머릿속에 도대체 편협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환경도 모르지. 오히려 이건 탈락윤이 돼요. 요즘은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제를 정하고 그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들이 애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수행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수행이 뭔가 거기에서 막 선생님들 그것 가지고 막 때려서 힘든 게 아니라 열린문항이니까 힘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라고 던져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와서 쭉 시험 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내가 보기엔 바꿔 얘기하자면 저는 좋은 그 순수한 그 목적을 보자면 되게 좋은 평가 제도예요. 그 순수한 의도를 보자면. 우리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시험 봐서 진급하나요? 시험 봐서 회사가 그 주가 결정하나요? 오로지 뭡니까? 실력입니다. 오로지 실적과 매출과 실력이에요. 사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인 거예요. 오히려 지표고사보다. 회사 들어가면 야 경쟁업체 아니면 네가 우리 신제품 뭐를 만드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 한 5개 갖고 와. 그래서 새로운 전략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회사와 비교해서 세계적인 것과 국내 경쟁업체를 비교해서 A4지 3페이지로 만들어 와. 예, 대리는 이거 3시간 만나에 딱 대표이사 올려놓고 술 마시러 갑니다. 신입사원은 3박 4일 막 찡찡대면서 울면서 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이 수행평가를 빨리빨리 하고 그걸 보고서 만드는 능력 자체가 진짜 사회생활에 직결되는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그냥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공정하다느니 이런 상황 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 교육의 목적은 공정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교육의 목적은 애들이 스스로 사회생활할 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쌓아주는 게 교육이에요. 맞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심하고 혼자 잘 살도 이게 교육이에요. 공정의 교육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저는 치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 보면 다 열린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인근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수행평가를 제가 모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독후감도 그 독서기록장에 생기부 없어졌지만 그 세특에 많이 독후감이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뭔가 제작도 있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이상의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면 돼요. 딱 채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시를 3개 이상 쓰라고. 근데 그 예시가 뭔가 타당해야 돼. 이 타당은 공정할 수가 없죠. 선생님 보기에 요즘 그 예시에 맞게 3개 맞는 것 같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건 2번째예요. 일정 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누구는 3시간, 누구는 30분. 근데 둘 다 만점이야. 과연 누가 더 내신 공부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 친구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저는 꼭 필요한 선행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뭔가 자료조사해서 후딱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애들 타자 연습 시키셔야 돼요. 설명했대. 애들 타자 느리면 고생합니다. 아까 말한 30분에 만들 걸 타이핑이 느려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타이핑이 느려서요. 네, 타자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야구 내가 그래, 한타 500타.
0타, 250타 이상 쳐야 애들이 답답함을 안 느껴요. 연습시켜야 돼요. 뭐 게임을 하셔도 괜찮고 SNS 해도 좋고 어쨌든 타이핑 능력이 돼야 애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타이핑 안 하고 긁습니다. AI 긁어요. 그냥 자기 생각 안 쳐요. 왜? 너무 느리니까 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고 그 보고서는 그냥 어디서 긁어온 듯한 뭐 특색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느리면. 그래서 타자 연습 시키세요. 500타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려면 또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써야죠. 한과형 간다면 수학과학 재능이 있었던 계기들이나 경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그 사례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한성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 분야 탐구활동 쓰라고 명시되어 있고 수학 탐구활동 쓰라고. 야, 수학은 대부분 쓸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로 접근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때 남들은 친구들은 못 풀었는데 나는 요런 발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친구들 막 10분 동안 하던 걸 난 2분 만에 딱 했는데 선생님이 너 훌륭해 칭찬을 하셨고 어떤 문제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과학은 AI 긁은 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예, 실험을 하면 돼요. 간단한 실험이라도 직접 해야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이게 꼭 상을 탄 것이야 되냐? 아니라고요. 뭐 논문을 개지 아니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뭔가 학생의 역량을 보고 싶은 거지, 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알고 있냐, 그건 지필고사로 보면 돼요. 또는 자기소개서는 역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시험으로 평가하지보단 너의 역량을 보여줘. 너의 장점을 보여줘. 이때 사실은 과학 쪽이라면 실험이 들어가야죠. 외대보고든 상상고든 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딱 학습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학습 플래너라고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고요. 외대보고는 그랬어요. 자기주도 학습 경험 3개를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외대보고는 질문을 3개 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2개, 인성 영역에서 하나. 3개를 질문해서 하나의 질문에 혼자 3분간 떠들어야 해요. 하나다. 3분을 떠들려면 A4지 한 페이지 반입니다. A4지 한 페이지 반 내지 2페이지를 자기주도 학습에 짧게 쓴 거에 대해서 뭔가 배경 지식과 이걸 주주주주주 떠들어야 돼요. 3분이라는 시간은 애들이 아무 대본 없이 떠든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쓴 거에 대해서. 그럼 뭐냐, 깊이 있는 뭔가 자료조사도 하고 그 과정이 있었던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 이것까지 똑같죠? 이 뒤에도 똑같아요. 계획하고 학습 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까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말을 숨겨놨죠. 이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됐느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이 말을 뺐죠. 이게 숨은 평가 요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학습 플래너로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네, 발명품 하다 보면 생겨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하다 보니까 안 만들어지고 있다. 가만히 안 되게 하고 재료를 바꿔서 다시 해봤더니 해결을 했죠. 발명품이든 과학절lem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학습 목표를 세운다는 게 이거죠. 서울대는 더 쉽게 말했어요. 바로 학습 목표가 궁금증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궁금해졌어. 이걸 알아보고 싶어. 예, 목표가 생겼잖아요. 알아보고 싶어.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찾아봤어. 실행을 하는 거죠. 유튜브 찾아보고 논문 검색해보고 학교쌤한테 물어보고 학원쌤한테 이거 막 물어봤어. 예,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 과학이라면 이론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석박사 논문을 보니까 5천만 원짜리 기계로 뭔가 재야 돼. 야,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실험해 5천만 원짜리 기계 좀 사주세요. 하면은 떨어져요. 네. 이거를 3만 원짜리로 그 비슷하게 뭔가 만들어서 네, 그 부분이 창의성이에요. 중학생다운 창의성을 원하는 거지 세상 누구도 못한 창의성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는 쉬운 말로 궁금증을 깊이 찾아봤니?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한성과고든 한과육이든 외대부고든 상상고든 뭔가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절lem회 오늘의 본론. 과학절lem회 아까도 작년에 제가 한 오픈 수업으로 한 10몇 명 했나? 18명인가?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개인 수업으로는 중학생들 23명인가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40개의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어요. 검색을 시키고 애들만의 각각의 궁금증을 제가 끌어내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어머니가 과학절미에 나왔으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애가 뭐 한 10분 이렇게 두드렸고 이러다가 뭐 이거 하고 싶은데 10분 두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를 2-3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거 찾아보고 저거 막 하다가 몇 개, 하나, 둘, 셋, 5개가 딱 나와서 이 중에서 잘라내고 이건 어쩌네 그러면서 뭔가 애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요걸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요 시간 되게 필요해요. 이게 수업의 2회차니까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이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주어놓고 풀어주면요 애들이 합니다. 찾아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거지 1년에 40-50명, 1년에 제 70명 그 개인 수업만 1년에 70-80명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70개씩 어떻게 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 2014년 할 때부터 애들한테 많이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전 수명이 길어요. 그 반대로 하셨던 쌤들은 1년 하다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본인이 할 아이디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자, 과학자라면은 수상작에는 없지만 있어도 근데 돼요. 있으면 조금 다른 방향을 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 한 100건이 넘습니다. 미세먼지 하고 싶어 그러면 해. 단 미세먼지 쭉 찾아보고 걔네들 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석박사 논문 학술지에 있는 것을 저는 애들한테 추천해요. 차라리 있어야 돼. 서울대 교수님이 단 중학생에 맞게 뭔가 변형을 하는 그 과정이 창의성이라는 거지 아무도 안 한 주제를 하는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안 한 주제다. 이거는 90% 이상 실패할 확률입니다. 효과가 없거나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첫날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있는 거 해도 되는구나. 솔직히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삼성이 제일 처음 만들었나요? 아이폰이잖아요. 삼성 갤럭시는 따라한 겁니다. 세상에서 세계적 기업 중에 남이 만든 걸 제일 잘 따라하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 역량으로 세계 10위권 회사가 된 거예요. 네, 남들이 한 걸 잘 따라하는 것도 되게 큰 능력이에요. 우리 중학생은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따라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야, 찾아보니까 석박사 논문에 너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순간 애는 하기 싫어져요. 그럼 뭐 나도 뭐 더 이상 아이디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게 있는데 석박사 이렇게 했네. 너는 어떤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할지 그 부분만 조금만 다루면 돼. 안 그랬다면 삼성은 스마트폰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만들어도 돼요. 왜? 아이폰과 다르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자신만의 자소서에 쓰기 아주 좋은 소재가 돼요. 과학자라면. 그리고 요것은 또 하나가 자기소개서 쓰지만 정작은 고등학교 때 도움돼요. 아까 말한 뭔가 자료조사에서 보고서 쓰고 그림 붙이고 이것을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애들이. 근데 자기 생각을 적고 탐구동기 쓰고 뭐 목적 왜 이걸 하지, 그 다음에 과정 정리해보고 그림도 편집하고 표도 만들어보고 이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역량이에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실험 쪽은 차이가 없습니다. 중1과 고3이 할 수 있는 실험의 난이도 차이가 진짜 요거예요. 현명하신 어머니들은 대치동이든 어디든 중학교 때 탐구를 여러 개 해놓고요. 상도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학생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학생한테는 교내 대회 출전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생기부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뭔가 수행평가 뭐 관심 있는 거 찾아서 뭔가 해와. 이때 중학교 때 했던 거 딱 앞에 이론적 배경 자료조사한 걸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해놓은 거니까 조금만 이렇게 편집하고 좀 시대 상황에 맞고 동기만 살짝 바꾸면 돼요. 자료조사 다 해왔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 학기에 실험 4개를 한 것 중에 2개를 딱 뜯는 거예요. 1학기 때 넣은 거에 연계된 실험을 한 거예요. 2학년 때 중학교 때 한 3, 4번 실험을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심 사항이고 자기가 궁금증이 생겼으면 진로하고 굳이 짜맞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면 물리, 생물이면 생물. 자기 전공하고 사실은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실제로 그거를 재작년에 저한테 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근처 학교고요. 서울대의대 합격한 친구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 2개 탐구보도 쓴 거 고등학교 가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어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진짜 6개를 나눠서 쓴 거예요. 2개를. 그러니까 6개를 쓸 시간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있었거든요.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그래서 동생이 고등학교 때 할 거 저하고 6개 하고 갔어요. 6개 보고서를 근데 간단 보고서 말하는 말입니다. 3페이지짜리. 과학자료면 상도 필요 없고 저는 화학 쪽, 생물 쪽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 얘기 듣고 말 된다. 가정통신문 보고 하라고 하면 아동학대입니다. 가정통신문 언제 나오냐면 7월 10, 11, 12, 13 이때 나와요. 그리고 제출일이 8월 16, 17, 18, 19, 20이에요.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제 막 찾고 하다 뭐 할까 그러다가 한 2주차쯤에 엄마 뭐 이거 하고 싶어. 그래갖고 그래. 그래갖고 재료 주문을 딱 해.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8월 연휴 때입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계약 일주일 남았어요. 왜? 주제 정하고 재료 준비하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그냥 한번 뚝딱 하고 실패했어. 더 이상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야지. 끝이.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네, 하겠다면 지금부터 해야죠.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 있을 때 뭔가 자료 찾아보고, 뭔가 주제 찾아보고. 5월에 해야 됩니다. 저는 6월, 작년에도 그랬어요. 6월 10일 이후에는 과학자료면 수업을 안 받습니다. 가정통신문은 7월 10일에 나오지만 그때 연락하면 저는 수업을 안 합니다. 왜? 애한테도 스트레스고요. 지금 3, 4주 남았는데 하라고. 저도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막 일주일에 2번씩 봐야 안 돼요. 자꾸 저는 그냥 조금 제가 뭐 시간이 꽉 차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6월 10일 이후에 그냥 안 할게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준 사이트가 여기에요. 국립중앙과학관에 가서 과학자료함에 이 수상작들이 2만 건이 있어요. 2만 건. 그래갖고 애들이 처음 주제 정할 때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3년 전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도곡 중에서 그랬어요. 그 도곡 중 학생이 딱 갖다 냈는데 친구들이 5명이서 발표를 이제 뽑혀서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잘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제가 1등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걔가 5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대요. 야, 니들 과학자료 할 때 제발 여기 좀 가서 수상자 검색 좀 해. 이 친구가 확인해보니 진짜 혼자 했고 사실로 했는 건 맞는데 확인해보니 공교롭게 너무 똑같은 게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검사를 해서 표절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 실험을 했으면 2개는 실험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기본 실험은. 이 뒤에 부분은 살짝 뭔가 바꿔야 돼요. 방식을.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근데 애들의 머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는 순간 진짜 2만 건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확률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꼭 먼저 주제 선정할 때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진짜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석박사 논문. 석박사 논문을 보면 그걸 보고 다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디어 얻는 정도예요. 석박사들이 이런 거 하는데 막 이상한 듣보잡 어려운 이름이 있지만 그건 됐고 거기에서 뭘 보냐? 실험을 보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측정하고 어떤 실험으로 이런 걸 데이터를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걸 그대로 못 합니다. 왜? 첫 번째 기계 문제 때문에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단 그걸 어떻게 중학생답게 바꿀까? 근데 수상작에 완전 똑같은 건 없어.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오케이. 딱 보니까 3개밖에 없네? 네 주제에 관련된 게 3개밖에 없네. 이건 거의 없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미세먼지 딱 치면 100건이 넘어요. 근데 네 키워드로 몇 개 쳐봐도 3, 4건밖에 없네. 근데 3, 4개를 다 보니까 앞부분 갖고 뒷부분 요걸로 어떻게 할까? 이때 이제 석박사 논문 참고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를 애들한테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해요. 믿으셔야 돼요. 못 믿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애들이 합니다. 근데 의지가 없는 애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이번 발명품 대회 아까 31명을 했잖아요. 가끔 그래요. 오픈 수업을 하고 상을 타면 어떤 어머니들은 연락을 주세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연락을 안 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막 1년 후에 연락 오기도 하고, 작년에 사실은 상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상 타고 한 2, 3주 있다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 본청 가야 되는데 도움 받으려고. 교내상 탔을 때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43%가 상 탔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해서라기보단 잘 끌어줘서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판을 깔아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재밌는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 머리에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수학 가르칠 때는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과고 학생을 제가 가르칠 때도 과고생도 제 눈엔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서 30번 돌렸거든요. 그 책을. 수학생들 그러잖아요. 같은 정서 뭐 30번, 40번, 50번이니까 정석이 통으로 다 외워져요. 그래갖고 딱 모의고사 보면 야 26단원에 14번 문제 변형한 거잖아. 이게 안 되면 수학을 가르치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수학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과고생도 바보로 보여요. 근데 진짜 바보가 아닌 거죠. 걔는 처음 보는 거고 나는 5년 동안 그냥 머리에 달달달 외워서 내가 똑똑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탐구 쪽으로 가면 애들과 제가 동등해져요. 물론 제가 실험 경험이 많으니까 그 실험 설계 부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도구로 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성형 AI 탐구할 때는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 도움을 받다 보니 예전보다는 훨씬 근사하게 실험 설계까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 애들은 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어느 선까지가 애들이 혼자 힘으로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젊어요. 한 3년 하다가 그만둘까, 좀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데 2022년 11월에 챗 GPT 나오고 나서 처음부터 열심히 쓰면서,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다. 네, 내가 갖고 있던 요거를 확 확장시켜줬어요, 아이디어를. 그래갖고, 앞으로 10년 더 하고 싶어요. 바로 AI 때문에.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걸로 끝입니다. 제 뜻은. 그걸로 끝입니다. 입시의 영향력 빵입니다. 뭐 영재고는요, 영재고는 지필고사가 중요합니다. 수상실적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 수상실적은 생기부에 있는 수상실적은 보지도 않습니다. 영재고에서 학생부는 첫 번째 결석을 봐요. 미인정 결석이 30개네 이상한데 얘. 두 번째 성적을 봐요. 얘 뭐 세종 서울 가고 오겠다는데 수학이 CCC 미친 거죠. 그 다음에 행트. 담임선생님이 주변 친구들과 다툼이 많고 그런 것만 없습니다. 그냥 민정 결석 없고 수학과학에서 그래도 올 A 나오거나 하나 B 오케이 괜찮아요. 한두 개 B 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쌤이 엄청 어려워 낼 수도 있을까.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이상한 말 안 쓰면 영재고 입시에 생기부 그 수상실적은 0입니다. 입시 영향력. 그 다음에 과고, 자사고는 다 삭제됩니다. 교내 발목인데 1등 해봤자 쓸데가 없어요. 왜? 상급 학교에서 싹 삭제됩니다. 영재고만 그대로 들어가고 다른 학교는 그냥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어요. 근데 무엇은 남아요? 활동은 남고요. 그 활동에 자소서에 쓸 거리는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상 타도 기분이 좋은 거로 끝나기 때문에 학생한테 상을 스트레스 줄 필요 없어요. 못하도 좋아.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 고등학교 연습이고 한번 해보자. 하고 살살살 꼬시면 그래도 또 해줍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또 재밌어 해요. 아까 같이 진짜 의지가 없는 애들 빼고는 이 수업을 되게 재밌어요. 오면 뭐냐면 제가 애들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다른 수업은 선생님이 끌어가면서 야 이거 외웠는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구글 독서로 야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오 잘했어. 훌륭한데 근데 이거 좀 뭔가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갖고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막혔을 때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어 알려주고 그래갖고 애가 가고 싶은 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수업이니까 애들한테 평소에 못 느껴본 수업이에요. 자기를 뭐가 띄워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갖고 되게 기분이 좋아해요. 끌고 가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왜 멈췄을까? 왜 컴퓨터가 멈췄을까요? 잠깐, 자, 몇 개 이제 사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식물도 감정을 느낄까?
저도 이 실험 보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과학자료의 수상작 중에 보니까 간단해요.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결국은 디지털 전류기로 전류만 잰 거예요. 무슨 감정 개뿔 아니에요. 감정 뭐 아니에요. 야, 전기가 얼마나. 근데 옆에서 불을 쬐주고 뭔가 자극을 주면 전기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그냥 이걸 보고 제가 잘한 부분 과연 무엇일까? 별거 아니잖아요. 전기만 쟀으니까. 근데 전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 클립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고무줄을 감아서 이렇게 그럼 이쪽에 고무줄을 감고 이렇게 찝는 거, 이렇게 집게를 만든 거예요. 집게. 그냥 빨래 집게라고 하면 빨래 집게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양쪽을 찝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찌를 때 세게 찌르고 천천히 찌르지 않고 이 집게를 짚는 힘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 저는 그런 부분이 창의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실험 방법에서. 그래갖고 실험 보면 별것도 안 계속 제기만 하는데 왜 상 탔지? 요거였던 거야. 정교한 실험을 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이제 대학교 이 뒤부터는 제가 한 거네. 대학교 한 4학년쯤 됐을 거네요. 눈 깜빡임으로 휠체어를 조정하는. 이렇게 하고 깜빡하면 방향 틀고. 이 친구는 미국 유학 간 친구예요. 중1, 2때 했다가. 원격 실내정화. 이 친구도 지금 대학교 한 4학년, 5학년? 예. 연세대 의대 간 친구인데. 예. 미세먼지, 공기질. 그래갖고 이런 걸 이렇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 실험도 하고 마지막에 뭔가 자동 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안 해본 사람은 아두이노로 하면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배우면. 안 배우면 못하죠, 아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갖고 애들 균 실험 많이 하죠. 항균 실험도 하고. 그래갖고 딱 봐도 얘가 균이 제일 안 자랐잖아요. 그 근처에. 얘가 짱. 얘는 근처에 다 자랐네. 얘는 항균 효과가 꽝. 그래갖고 항산화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걸로 아이오딘, 녹말하고 아이오딘 약국에서 팝니다. 포비돈. 학교에서 항산화 실험, 활성산소 같은 거 이렇게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균. 입냄새를 제거하는 걸 했는데, 그렇죠. 과연 입냄새를 어떻게 모았을까? 100명한테 침을 뱉어서 모았을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료 검색을 하다 보면 입냄새가 날 때 그런 화학명들이 나와요. 메틸, 탄, 무슨 황화수, 이런 것들을 또 AI한테 잘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런 성분이 나오는, 그러면 검색하면 결론은 어디로 좁혀지냐. 양파와, 그 다음에 양배추와,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을 섞어서 3일 동안 푹 썩히면, 그 입냄새가 나요. 그런 걸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냄새 비슷하게 용액을 만들어서 뭔가 균 실험, 입냄새 때문에 만들고. 이 친구는 지금 레지던트도 마쳤을 것 같네. 2016년, 17년도에 고2 때니까,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이 친구 밥 사준다고 하고 여태 연락도 안 하네. 선생님 밥 한번 사드릴게요. 노인 냄새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할아버지 100명한테 또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 그 화학물질이 또 있을 거라고 찾아보면, 검색하면. 근데 이걸 이 친구가 찾았어요, 고2 때. 저랑 수업하면서, 야, 노인 냄새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난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봐.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후에 딱 와서, 선생님, 제가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까 맥주 개론이라는 책에 맥주를 살짝 삭히면 노네날이라는 노인 냄새 그 비슷한 화물질 나온대요.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훌륭해.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안 알려준 거죠. 제가 찾아와서. 그래갖고 결국 노인 냄새 제거 실험하고, 이렇게 천연 염색도 하고, 서울시대까지 간 친구예요. 어쨌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 저는 그 실험 방법에서 창의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주제는 있어도 괜찮아. 근데 중학생답게 좀 다르게 하면 돼. 서울대 교수님 뭐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따라할 것이 있잖아. 만약에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디도 그런 논문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가이드를 가는 게 없잖아. 근데 있으니 좋은 거야. 단 살짝 어떻게 학생답게 바꿀까?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다 상타야. 과학자료의 수상작 제 기준으로 보면 99%가 다 표절이에요. 어디 기준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뒤지면.
3년 전에 석박사 논문,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수상작 중에. 그 3년 전, 4년 전, 5년에, 서울대 있으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는 없어요? 예, 수상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상타요. 콜라겐 추출하고 강도 테스트하고 요 부분도 사실은, 얼마나 힘을 버틸까. 여기에서 물을 부으면서 물의 양, 무게를 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에서 창의성을 추구해요. 활성탄을 직접, 이거 만드는데 고생했죠. 수술 만들어서, 요거, 그래서 애들 막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활성탄 만들고, 뭐, 이산화탄소 제거, 어쨌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들 전 되게 좋아해요. 직접 해보자. 그래갖고 막 직접, 재밌어 합니다. 직접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됐네. 작년에 저한테 대학생 돼서,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도 카톡한 친구라, 이쁜 친구인데, 얘가 중1 때, 저는 딱 봐도 작년 수상작 이런 거 안 올려요, 저는. 그건 가끔 설명해야 하면 어떤 쌤들은 작년에 뭐 서울시,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불안해 하시잖아요. 저 쌤하고 수업했는데 내년에 내게 올라가겠구나. 자기 스스로를 까먹는 저는 다 대학생 거예요. 대학생 다 가고, 야, 네 거 쓸게. 지금 대학생, 이때도 통기성 실험을 하는 건데 얼마나 공기가 잘 통할까. 암모니아와 아두이노 가스 센서로 이런 가스 측정하면서 뭔가 통기성 같은 걸 실험할 수가 있어요. 석박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중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나답게. 내가 고3 때 어디 됐니? 했더니만 서울대 된, 카톡 친구가 안 돼 있었나 봐요. 하고 설명했대. 이걸 보여주는데, 이건 오픈 수업을 들었던 애들이에요. 서울고 애들이고, 괜찮아요. 뭐, 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오픈 수업할 때,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레이저 하프. 야,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하고 싶은 애들 해. 근데 공교롭게 내 수업 들었던 애들 4명이 같은 학교가 있었는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고2 때. 그래갖고 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나하고 방학 때 배웠던 걸 복습해가면서 쭉 활동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한 건 맞잖아요. 학교에서. 네,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레이저 하프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건 되게 컸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하프를 만들었어요. 애들끼리. 저는 실물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레이저를 쏘고 끝에 이렇게 조도 센서. 근데 손을 딱 하면 레이저가 나가다가 딱 끊기니까 조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걸로 교과를 연주했대요. 불 다 끄고. 그래서 학교생들이 와 훌륭해. 그래갖고 애들 스스로 하고 그 전날 제가 도움을 좀 줬어요. 30분. 코드가 자꾸 아래 코딩을 했는데 에러가 뜬대요. 가까봐 딱 보니까 사실은 저는 완성하는데 10분 걸렸고 하고 니네들 한번 다시 테스트해봐. 한 30분 보고 가. 그래갖고 애들이 참 이쁘잖아요. 바로 이게 자기 주도잖아. 아까 궁금증이 생겨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뻐가지고 애들 고3 때 어디 갔니? 내가 다 물어봤더니 4명 중에 3명이 서울대 가고 1명이 고대 갔어요. 그래갖고 알고 보니 니들 훌륭한 애였었구나. 그러니까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이런 활동을 저랑 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네, 사기예요. 얘들이 훌륭한 애였는데 나를 만나준 거예요. 네, 제가 감사해야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거쳐가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사실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뭐 과학전람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가 한 3개 정도 그 팀이 쭉 했는데 그 3명이 같은 활동을 했잖아요. 4명이구나. 얘까지 나중에 끼어든 1학년 때는 3명이었고 나중에 1명이 끼어들어서 저랑 3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다 활동이 똑같아요. 근데 과가 다 달라요. 하나는 의대, 하나는 기계공학과, 하나는 조선해학. 과가 다 다른데 활동이 3개가 똑같아요. 괜찮다고요. 의대 가면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의대 가면 뭐 기계공학과 가면 생물실험하면 큰일 나나요?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바라는 건 그 활동 안에서 학생들의 그 자질을 보는 거지. 뭐 관심 그 과에 맞춰서 이렇게 탐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니까 애들 가르쳐 보면 뭐 집중도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 있으시면 5분 후에 끝난대. 빨리 카톡하시면 돼요. 오픈반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2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 2개 2회차까지가 애들한테 제가 던져놓는 시간이에요. 논문 검색하고 주제 선정하고 제가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한 컴을 깔으셔야 돼요. 여기 학교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HWP 파일로 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과학전람회는. 그러니까 한 컴을 안 깔았으면 투자하세요. 99,000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어떤 고등학교는 안 그런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가 아니라 어떤 쌤은 명시를 하세요. PPT로 만들어 와. 또는 한 컴으로 써와. 어떤 쌤은 PDF로 써와. 그래갖고 가끔 어떤 쌤이나 특정 학교들은 HWP를 명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발명품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토론도 마찬가지고 과학전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파일이 다 HWP여야 돼요. 재수 학교에 낼 때는 프린트해서 내면 괜찮아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 진짜 재수가 없어서 서울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 HWP 파일로 내야 돼요. 파일로 전송해야 돼요. 학교생들은 그 프린트해가지고 서울시 안 갖다 줘요. 그냥 파일 전송 다 끝납니다. 그래갖고 그냥 깔아놔야 돼요. 그래갖고 한 컴 쓰면서 줄 맞추기, 번호, 그 다음에 그 그림 편집, 기타 등등을 제가 알려주고 애들을 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째는 세부 실험 설계를 해요. 이때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해요. 애들이 실험 재료랑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좀 그렇다. 딱 재료 보니까,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 구할 수는 있는데, 뭐 10g에 50만 원이래. 야, 우리 실험하려면 한 500 들어. 포기하자. 뭔가. 근데 그런 것을 쳐주지 않으면 그냥 산으로 가요. 만약에 산으로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애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잡아도 안 되고, 또, 야, 이거, 한 번 그냥 10분 실험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할 거, 뭐가 있어. 내가 지금 해도 10분이면 끝나. 조금 더, 올리자. 그래갖고 사실은 요걸 이렇게 좀 쳐줘요. 낮은 것과 높은 것을. 그러면서 애들한테 실험 설계를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학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집에서 할 수도 있으면 집에서도 하고 같이. 그래갖고 학원에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추가 실험 더 해봐. 그래갖고 애들이 직접 사진 다 찍어야 돼요. 가끔 애들 막 그 패밀리 걸어놔가지고, 지난주에도 짜증났어요. 어머니가 시간 제한 딱 걸어놓으니까 동영상 과학토론 찍어야 되는데 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폰 열어달라니까 너 무슨 게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임대순 쌤하고 지금 과학토론, 지금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엄마 빨리 좀 풀어줘.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30분 끌었어요. 애들 폰 풀으셔야 돼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와이파이도 열으니까 쉬는 시간에 애들 게임 할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엔. 그 정도는 좀 용인 해줘야 이 수업이 되는 거지. 와이파이 돼야지, 스마트폰 있어야지, 인터넷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자료 검색하려면 유튜브도 봐야 되고, 막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집에서 숙제 내요. 뭐 유튜브도 더 찾아보고, 야, 엄마한테 얘기해. 노는 게 아니라 임대수대로 숙제하는 거야. 예, 조금 열어놔야 돼요. 이 수업을 하려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고 보고서 초안을 쓰고, 6번째는 이제 오픈 수업이 아니라 제가 따로 봐줘요. 어차피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6번을 다 오픈으로 했다 보니까 애들을 실험할 때든 언제든 따로 또 봐줘야 돼요. 그리고 또 6번이라니까 6번도 또 다 보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7번, 8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5번 오고요. 한 번은 요때일 수도 있고 요사일 수도 있고 어디일지 몰라요. 애들 따로 불러서 제가 웬만한 실험 도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실험실이 있고, 그 실험실에 들어간 실험 기계만 2천만 원어치예요. 내 개인 돈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웬만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험 도구들은 다 있어요. 마이크로 피펫이나 분광각이나 현미경이나 기본적인, 웬만한 학교에 있는 실험 도구보다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팀이나 개인 수업도 하니까 뭐 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